자, 만약에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 실무 핵심 책임자 안보실장이 날아갔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면 물어보겠죠. 그다음에 왜 우리 질바이든이 얼마나 개입이 되냐 팩트는 안 됐지만 만약에 아예 개입이 안 됐거나 뭐 한두 번 아이디어만 내고 빠지는 수준이었다면 네. 아니 왜 우리 퍼스트 레디가 자꾸 언급이 되냐. 지금 비공식적으로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냅두고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하. 윤석열 딱 왔을 때 네. 야, 니들 엄청 웃기더라. 우리 파트너 갑자기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주미대사 갑자기 한국으로 갖고, 데리고 가버리고 예. 그다음에 질 바이든 여사 이야기 엄청 나오더라. 음. 내가 저번에 네가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만들고 바이든 쪽팔리면 어떡하냐. 네. 미국 국회 새끼들하고 국회를 욕보인 것까 내가 참았다. 음흠. 네가 처음인 것 같으니까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네. 근데 너 뭐야 이거? 당신 이거 뭐야 하고 엄청 따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네. 미국이 진짜 죄송합니다. 하자는 대로 다 해버리겠죠. 뭐 배터리, 뭐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뭐 무기 사도 안 되는 무기 엄청나게 비싸게 다 살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놓고 조 바이든한테 립서비스 하나 받겠죠. 북한에 도발이 있으면 우리가 핵심 전력들, 그 핵심 네. 자산이라 그러잖아요. 자산을 더 신속히 더 강하게 전개하겠다. 뭐 해구산이나 핵무장은 미국이 절대 동의 안 해줄 것이고요. 네.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 핵 공동 연습까지도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핵이 없으니까 그까지 안 하고 대신에 뭐 해구산 비슷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확장 억제 전략이라잖아요. 미국의 엄청난 첨단 무기로 남한을 물센트로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립서비스 하나 받고 무기 엄청나게 사주고 오고 비싸게 뭐 몇십 조 옛날에 YS도 막 패트리어트 미사일 막 우리나라 실제 맞지도 않는 거 막 사주고 사고 그랬거든요. 더 사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대기업들 또 최태훈님을 다 데리고 간다는 거 이번에 가가지고 한국에 지어야 될 공장 미국에 짓겠다. 미국에 짓는 공장에서 의무적으로 몇천 명을 더 고용하겠다. 네. 중국에 있는 공장 빼서 미국으로 오겠다. 중국에서 더 이상 증설하지 않겠다. 무슨 약속을 하고 올지 몰라요. 기업들이 협박해가지고. 선물 보따리. 그러면 다 어떻게 되냐. 네. 전부 다 한국 경제, 한국 대기업에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짧게 요약합니다. IMF 때 한 2년 동안 무역 수지가 적자인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13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근데 IMF 때는 무역 수지 감소폭이 한 요 정도였다면 그래프에 보면 지금 우리 무역 수지 2배가 넘습니다. 자, 기간도 긴데 폭도 2배가 넓어요. 심각하네요. 지금 네, 경제 심각합니다. 상황이. 근데 이게 지금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네. 지금 문재인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아마. 탄핵됐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상황이 경제를 안 좋다. 포기한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네. 경포대라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그걸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음해했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예. 주요 원인이 미국, 일본의 앞잡이 노동하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하고 전쟁이나 할 것처럼 윤석열이 설치니까 네. 당연히 중국이나 러시아나 베트남이나 북한과 교역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아유, 거기 있는 나라들이나 거기 있는 기업들이 한국 제품 살라 그래서 살라. 안 살려. 저 뭐지 쟤들? 왜 경제에 갑자기 이념을 끌어들이고 갑자기 미국,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뭐야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 심지어 박근혜, 이명박 때하고도 너무 다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중국 무역 50% 급감, 베트남 무역 30% 급감, 적자 급증 네. 아. 이런 일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 해결되겠어요? 당장 러시아나 중국, 베트남이 우리가 합쳐서 한 전체 무역 규모 한 50% 가까이 되는데 40% 가까이 될 텐데 네. 이게 당장 회복되겠어요? 왜? 또 미국 가고 미국,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올 거거든요. 완전히 마치 뭐 대만에서 전쟁 나면 가만 안 있겠다는 식으로도 할 거. 중국이 얼마나 황당하게 생각하겠어요. 네. 저기 토요일 날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중국 교수님도 그 말은 하더라고요. 아니 한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서로 그리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진보 중도 보수 할 것 없이 한국학 연구소를 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갑자기 대만하고 중국하고 분쟁 이건 중국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중국은 대만을 절대 양보할 수 중국 없는 거잖아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네. 입장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국 편이 아니니까. 네. 근데 갑자기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움이 난다면
미국 편을 들어서 참전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 중국의 지식인들이, 한국 전문가들이 아. 막 이건 선을 완전히 건너버린 거죠. 네. 그건 중국하고 전쟁하겠다는 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베트남에서 진출했는 우리 교포들, 유학생들, 사업가들 네. 노심초사라니까요. 실제 글이 올라와요. 계약이 갑자기 해지됐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무기도 지금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국 가가지고 바이든 지금 우크라이나에 미쳐 있으니까 무기 파병 그러니까 뭔 짓을 하려고 올지 모른다니까. 일본 여러분 봐세요. 일본 가가지고 지금 확인된 것만도 독도, 위안부, 초계기,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후쿠시마 주변의 오염수 네. 전부 다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일본 입장에 다 이야기했다. 그걸 다 듣고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희가 내란 외환의 죄로 지금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촛불행동이랑 같이. 아. 저번에 정당 내부 경선과 당무에 불법으로 개입한 거 고발했잖아요. 네. 추가 고발하려고 그래요. 이건 저는 엄청난 탄핵 사예요. 지금 야당들이 맘만 먹으면 탄핵할 수 있는 사예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이탈할 수 있다고 봐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지율 30%인데 실제 지지율 20% 10%막 이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랬던 이가 자 그러니까 갔다 와서 독도 고위공토라고 교과서 나오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윤석열 얼마나 고역한 사람이냐. 그걸 부처 대응에 채 맡겼어요. 근데 국민들 분노가 막 후쿠시마 오염수랑 방사능이랑 저기 수산물까지 다 이야기되니까 네. 이제 정부가 뭐 독도에 대해서 한마디는 해요. 근데 윤석열 아직도 한마디 안 해요. 보통 독도 영토 주권하고 일본의 재侵략의 문제가 겹쳐 있는 독도 문제는요. 네. 이건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의 생존과 평화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저기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 수산물도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예 언급이 안 됐다 그랬죠? 거짓말했죠. 근데 이 거짓말이 어디서 뽀록 나버린지 아세요? 아 뽀록? 아 이것도 어디서 탈로 나버린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탈로. 정진석이가 느닷없이 내가 배석했는데 이야기 나왔는데 대통령이 안 된 과학적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이야기했다가 정진석이 갑자기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시사를 보시면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심지어 일본 언론에 보안해동하지 마라. 한국 언론에 충고까지 합니다. 근데 그렇게 네, 그랬어. 근데 갑자기 정진석이가 네. 내가 수첩을 보니까 배석했는데 말은 나왔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적 검증이 안 되면 우리로서는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 근데 그것도 웃겨요. 과학적 검증을 한국이나 이런 걸 허용을 안 하잖아요, 그자들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말한 지금 과학적 검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하나만한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또 문제가 되니까 이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저는 그것도 거짓말을 봅니다. 아니 이야기 안 했다고 하다가 정진석이 이야기 나왔다니까 갑자기 세 가지라는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뭐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과학적 검증이 있어야 되고 그 과학적 검증에 한국이 참여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윤석열이 머릿속에 저는 가지고 있었을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윤석열 원래 머리 생각은 방사능 사고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피폭 사고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대선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일본 자위대 한국에 그런 못 오게 할 겁니까? 이런 말도 했었고 반격 능력 가지는 거 일본이 그런 걸 누가 뭐라 합니까? 이게 다 지금 윤석열 저 오딩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거기서 그 세 가지 기준을 갑자기 제시했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별로 위험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텐데. 뭐 정직 말대로 기껏 해봐야 뭐 과학적 검증이 돼야지 그때 뭐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한 소리 했을 거예요. 일본 지금 과학적 검증 다 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오염수랑 수산물이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염수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산물이 정말로 네. 수입이 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안이? 그러니까 수산물이 문제가 없거나 오염수가 둘 중에 문제가 하나가 없다. 지금 일본은 둘 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윤석열도 약간 그런 비슷한 입장을 취해왔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수산물은 금지하겠대. 오염수는 대응을 안 하고.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수산물은 이미 금지 상태인데 계속 금지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수산물이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 입에 올라가니까. 근데 오염수가 근데 그래서 오염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냐 하니까 뒤늦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었다고. 원래 이야기 없었다고. 근데 그 세 가지 조건도 하나만 한 이야기예요. 근데 뭐 IAEA에서는 이제 어떻게 결정할지는 예. 봐야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일본과 IAEA의 과학적 검증 결과를 보고
그럼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벌써 수산물은 내가 안 먹지만 바닷물이 오기 때문에 소금을 먹으면 될 거다 해서 지금 소금도 사재기하고 계셔요. 소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이 독도하고 수산물 오염수 문제는 일반 보수적이거나 관망하고 있는 국민들한테도 너무 황당하니까 지지율이 확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 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윤 대통령 뭐 서문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 지지층한테만 예. 좀 환영을 받는 응원을 받는 그런 모습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냐. 자 대통령 집무실에 전부 다 극우 극단주의자로 채워놓고 네. 입 빠른 소리 조금이라 하거나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 천공, 건진 이런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 다 내쫓고 제가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는 김성한 포함해 내쫓긴 사람들의 양심선언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폭로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 지금은 윤석열이 김건희, 한동훈 끼고 막 무속 세력으로 막 이재명 대표 선친내 묘소 테러도 하고 테러했다는 의혹도 있고 한동훈 앞서서 정치검찰을 다 잡아들이니까 아니 야구 개막전 전날 KBO를 압승하는 건 또 뭡니까? 압승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야 윤석열 대통령 내일 시우하는데 니들 까불지 마 가서 충성해 네. 이런 겁니까? 자, 의전 최선을 다해. 저는 이렇게 느껴요. 내일 가는데 니들 대통령 각하한테 잘해. 언제 니들 비리 다 칠 수 있어. 우리가 다 알아. 이런 거 아닙니까? 전날 개막식 앞두고. 하필이면 그날. 안 그래도 지금 야구 인기 떨어지고 있는데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결국 KBO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최근에. 네. 자 이런 겁니까? 자 정치 검찰하고 정치 검찰 앞서서 다 죽이고 국민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때문에 죽겠다는데 전혀 신경 안 쓰고 오히려 그건 포퓰리즘이다. 니들 한번 당해봐라. 근데 지지율 30%니까 원래 전기요금 그 가스요금 인상은 발표했어야 됐거든요. 그걸 발표 안 하는 꼼수. 인상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요. 4분 2분기 얼마나 웃겨요. 그다음에 어제 원래 당정협의인가 뭔가 또 하기로 했을 거예요. 그것도 취소. 네, 원래 왜? 산업부에서 예, 산자부가 하려고 했는데. 계속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지지 20%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도 아니야. 취소도 아니야. 유보. 어떻게 할지 유보하고 있다. 그리고 인상은 한대. 네. 발표는 할 거래. 지금 안 할 거래요. 다만 소급에서 적용은 안 한대. 4월 1일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인상이 발표된다. 그때부터 인상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4월 1일부터. 이건 정권이 아닙니다. 무슨 문재인이 안 올려서 문제라면서요. 다 문재인 탓이에요. 그렇죠. 지들도 예. 지금 못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공공요금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인플레에 영향을 끼치고 모든 기업의 원가를 상승시키고 그렇게 하면 그게 또 물가를 자극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오른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 전체를 또 물가 인상률을 이끌어 나가고 서민들은 중산층 더 힘들어 나가고 이게 한 수십 가지 한 10가지 안팎의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예요.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함부로 못 올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 문제는 뭐 어떻게 올립니까? 박 기자님 지금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근데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요금 인상 그러니까 안 자제하는 올려서. 여파가 오고 있다 이런 또 논리로 예. 비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일본 앞잡이짓 한 것도 문재인이 너무 관계를 악화시켜서 공공요금 인상 급등도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했었던 것인데 그걸 문재인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이 많이 컸던 건데 탈원전 때문에 거짓말 또 하고 온전 가동률도 올라갔는데 그러더니 지들도 지지율 20% 떨어질 게 무서우니까 지들도 이번에 4분의 2분기 인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안 했잖아요. 안 하잖아요.